예, 유수봉입니다. 이제 뭐 기말 평가하는 자료 작성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아두이노 프로그램, 앱 프로그램, 즉 마이카라는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즉 랩차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내가 프로그램한 아두이노 보드에 또 내가 설정한 통신 기법으로 또 내가 개발한 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말이 꼬였네. 내가 만든 아두이노, 내가 만든 앱이 서로 연동이 돼서 제어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말 과제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뭐 별건 아닌데 기본적인 거는 요 건전지. 이 건전지가 좀 속을 썩였습니다. 이 건전지가 가격을 고려해서 중국산으로 집어넣었더니 중국산 출력이 좀 약한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이면은 뭐 듀라셀, 에너자이저, 어떤 국내 백셀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런 거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중국산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게 이게 뭐냐? 페어맨하고 그 스위스 밀러터리라고 되어 있는 그 건전지 두 개가 다는 아닌데 일부가 출력이 약해서 연결하고서 그 테스팅할 때 보면은 우회전 좌회전 모터를 하나를 구동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둘을 동시에 동작하려고 하면 죽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딸려서 아두이노 전기가 따라서 동작을 안 하거나 또 모터가 전기를 확 잡아당기니까 브루투스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가 딱 꺼졌다 켜지면서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딱 끊어진 다음에 모터가 윙 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두이노 보드에 여기 있는 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요 USB 옆에 빨간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예. 요걸 눌러주면 스톱이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잘못 동작할 때 얼른 저걸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 또 제작을 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동작을 점검하는지를 간단히 요약해 놨습니다. 뒤에 설명한 내용 참고해서 마이카, 아두이노가 연결된 카프레임 제작하고 블루투스 설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그 앱 프레임을 집어넣는 스마트폰 앱으로 그 자동차를 한번 제어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내용 잘 살피고 문제 있으면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마이카 제작을 위한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샘플 코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도 되고요.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샘플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네이버에서 내 아이디 알죠? 뉴복맨을 검색하면 내 블로그가 나올 거고요. 뉴복맨이라고. 예,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왼쪽 옆에 쪽에 검색창에다가 마이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 뭐 마이카 2020 속도 제어 소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미 강의 자료를 다 배포받고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마이카 2020 속도 제어 소스 글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리얼 모니터 연결하고 블루투스 연결하고 그리고 스타트라는 메시지가 나간 이후에 핀 8번부터 11번까지를 모터 드라이브에 연결시키도록 구성을 해 놓았고요. 동작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본 것 같이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은 블루투스 관련된 사항, 요거는 시리얼 모니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것을 읽어서 X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켰고요. 화면에 표시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들인 이후에 도착한 메시지, 즉 X에 저장된 값이 S면 스톱, 약자로 S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모터 드라이브에 전달되는 명령을 지금 핀 8번, 9번, 10번, 11번에 할당을 하는데 모두 로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터 드라이버는 둘 다 로우가 들어가거나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터, 요게 왼쪽에 있는 모터, 물론 바뀔 수도 있고요. 선을 어떻게 연결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로우가 들어가면 정지 또는 둘 다 하이가 들어가도 정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우든 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L자가 들어오고 L입니다. I가 아니고요. L자가 들어왔을 경우는 여기에 PWM 제어하는 걸 간단히 좀 구현을 해 놓았죠. 그래서 75%만큼은 동작을 하고 25%만큼은 로우 설정이 되어 있죠. 모터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전체 시간을 봤을 때 4분의 3은 전기가 공급이 되고 4분의 1은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급되는 전원의 75%의 10만으로 좌회전이 동작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25%의 10만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시간을 25, 멈춰있는 시간, 즉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은 75로 할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달되는 신호값을 제어하는 방식, 즉 디지털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걸 보통 PWM 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해갖고 공급되는 전기, 즉 디지털 형태로 됐을 때 그 하이인 상태와 로우인 상태의 폭을 제어하는 방식을 쓴다 이러는 겁니다. 요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움직이는 모터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동일한 속도로 모두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 삭제해 버리고요. 이 부분 삭제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모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전진 후진은 그런 PWM 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요 밑에 보면 마이캐드 2020 TX 파일이 있는데 이걸 다운 받아서 열어보면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예. 이거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아두이노 어디 갔나 아두이노 아두이노를 실행하고 이미 이제 불러다 놨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아두이노에 다운로드 시키라는 거죠. 아두이노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카메라를 하나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활성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키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뒤에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모터 보면은 선이 두 가닥씩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 검은색 또는 뭐 흰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달리 하긴 했는데 요걸 갖다가 요 밑에 보면 구멍이 있죠. 요 구멍을 통해서 위를 이렇게 뽑아 올린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여기 보면 초록색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 이걸 터미널 블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터미널 블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터미널 블록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쪽 편에, 왼쪽에 있는 건 이쪽 편에 양쪽에 쌍을 이뤄서 넣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색깔이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차 방향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동일하게 구성이 됐네요. 일단은 쌍만 맞춰서 입력을 해줘요.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때 위에 보면 나사를 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제 처음 쓰는 사람은 좀 이제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드라이버로 이 나사를 연 다음에 요 옆에 쪽에다가 여기다가 부품을 꽂아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부품을 꽂은 다음에 거기다가 나사를 위해서 조여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모터 드라이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거는 VCC하고 그라운드가 여기에 보면 VCC 그라운드가 여기 요거죠.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모델에 따라서는 요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래서 VCC 그라운드 방향 잘 맞춰서 연결한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은 아두이노 보드에는 그라운드는 있지만 VCC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VCC는 여기에 있는 5V를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나? 이쪽에 파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 3.3V, 3.3V 연결하면 안 되고요. 선이 좀 가렸네. 여기 자세히 보면 5V라고 있죠. 5V. 5V 있고요. 그 다음 선이 한 가닥만 있는데 블루투스용으로 하나가 쓰고 여기 V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V인도 5V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부 전원을 연결할 때 쓰이는 건데 이 V인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의 VCC는 5V 또는 V인에 연결하면 되고요. 또 블루투스 모듈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VCC 그라운드가 있죠. 요것도 그라운드는 공통 아무데나 꽂아도 상관이 없고요. VCC는 5V나 아니면 V인에다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또 그것 이외에 이쪽에 보면 6개의 핀이 있는데 요것들 VCC 그라운드가 연결이 됐으면 나머지 4개의 핀에 대해서는 이쪽에 8번부터 어디 갔나 8번, 9번, 10번, 11번 요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연결되면 됩니다. 이쪽은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죠. 블루투스는 2번 핀하고 3번 핀에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는 이렇게 밝게 좀 2번 핀하고 3번 핀에 연결이 됐고요. 블루투스 2번 핀, 3번 핀에 연결이 됐죠.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에서 나온 거는 8번부터 11번 핀에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USB로 연결되어 있는 선, 이거 다운로드 케이블 있죠.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가능하면 바퀴를 연결하지 않고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바퀴가 구동이 된 순간에 바로 얘가 굴러가 버리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처음에 테스팅할 때는 아이고 험하네. 네, 바퀴를 뺀 상태로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게 좋거든요. 블루투스에다가 제가 USB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연결이 되면 전원이 공급이 되고 블루투스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깜빡이죠. 네. 블루투스 불이 깜빡이고 있으면 아직 페어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즉 모터랑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알고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먼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냥 업로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옆에 초록색 불이 꺼진 다음에 써야 됩니다. 혹시라도 다운로드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 주로 이 포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에러가 됩니다. 포트가 예를 들어 컴 1번으로 연결했다고요. 컴 1번은 기본으로 쓰는 거고 실제로 아두이노는 여기에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다 내가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잘못된 경우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초록색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니 얘가 업로드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기기어를 만든 다음에 아두이노에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어넣은 다음에 잘 프로그램이 됐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확인하는 단계인데 확인하는 단계에서 연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 불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다시 종료시켜서 다시 키겠습니다. 걔가 이제 프로그램 계속 돌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여기 툴에 보면 포트는 실제 아두이노가 연결된 곳으로 설정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해야지 메시지 나오고 초록색 이 그래프가 프로그레스 바가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 됐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됐으면 여기 스타트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 블루투스랑 상관없이 단순하게 여기 메시지 처리한 거 있죠? 단순 메시지 연결입니다. 프로그램 실행됐다 그 소리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앱 프로그램 설정하고 앱에서 블루투스를 불러보는 거죠. 그 전에 여기서 한번 블루투스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쓸어 내려서 여기 설정창에 들어가서 블루투스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쓰는 거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앱에서 그걸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블루투스 켜놓고 그리고 블루투스 들어가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를 얘가 다 검색을 하죠. 이미 난 돼 있어서 해제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가 다 나올 겁니다.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난 지금 뉴 복맨으로 블루투스 이름을 설정을 했습니다. AT 명령 넣어서 지금 나오면 이걸 클릭을 해서 등록이 된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처음 등록할 때는 이렇게 핀 번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쓰이는 블루투스는 핀 번호가 다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등록된 디바이스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됐으면 아두이노 장치에 대한 설정이 일단 끝난 겁니다. 아직 동작은 보지 않을 거고요.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정하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찾아서 등록까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요. 여기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아두이노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집어 넣었으면 두 번째로 앱 인벤토에서 작성한 마이카 앱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 동작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죠. 그래서 마이카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하고 이름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가 하면 커넥트가 리스트 피커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거 없고 다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그리고 방향 센서는 꼭 체크드 꺼주기 바랍니다. 요거 꺼요. 이렇게 연습했다가 꼭 설정을 해놓은 친구들 아니요 꺼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 앱이 동작하자마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동작하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눌렀을 땐 동작하고 뛰면은 바로 멈추게 되어 있는데, 이 센서로 동작하는 경우는 센서, 즉 스마트폰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울었냐, 뒤로 기울었냐, 오른쪽으로 기울었냐, 왼쪽으로 기울었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톱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에 딱 수평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때 멈추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옆으로 기울여 놓게 되면 모터가 계속 회전하면서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알았죠? 이네이블은 켜져 있어야 되고 체크드는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그리고 블록에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특별히 이제 추가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요 센서 부분이거든요. 요게 센서를 감지하는데, 여기서 여기 방향 센서를 사용할 체크가 체크되어 있어 마우스로 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 그게 트루 값으로 번하거든요. 그게 요 체크박스에 체크드라는 요 항목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머에 들어 있거든요. 타이머에서, 즉 타이머에 설정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타이머 어떻게 설정하면 볼까요? 클락에 들어있죠. 지금 아마 기본 값은 10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명령을 아무리 빨리 누른다 하죠. 버튼을 빨리 누른다고 해도 최대 1초의 딜레이가 발생이 됩니다. 왜? 1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빨리 동작하고 싶다면 이걸 100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더 빨리 움직입니다. 0.1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으로 줄여놓고 하게 되면 여기서 클락에서 0.1초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센서의 동작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에 체크 표시가 들어 있으면 여기 첫 번째 if는 기울어진 각도거든요. 피치 앞뒤 얘기하는 거죠. 롤링 좌우 얘기하는 거고요. 20은 각도거든요. 그래서 앞이나 뒤 또는 좌나 우로 20도 이상 기울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하의 값을 갖게 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스톱만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 이상 값이 더 큰 값을 거기서 센서에서 출력을 해준다 그러면 그 기울어진 정도가 피치가 20보다 크냐,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냐, 또는 롤링이 20보다 크냐,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냐, 즉 기울어진 각도가 큰지 20도 이상인지 아닌지를 감지해서 피치가 20도보다 크면 앞으로 전진, 마이너스 20도보다 즉 올라간 경우죠. 이건 그런 경우는 백, 뒤로 가게 했고요. 또 롤링이 플러스 20이니까 이거 왼쪽 편이거든요. 그래서 20 이상 크면 왼쪽으로 스마트폰이 기울어졌다는 소리니까 왼쪽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경우 레프트를 해서 왼쪽으로 바퀴가 가도록 명령을 날려줍니다. 얘들은 멈추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시 제자리로 수평하게 놓게 되면 그때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스톱 명령이 그때 날아갑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5개의 버튼은 누를 때 메시지를 날리고 뛸 때 여기 터치업이죠. 그때 스톱 명령을 날려주고 이렇게 좀 누를 때만 동작하고 뛰면 바로 멈춘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알아줘야 됩니다. 다 작성이 됐으면 여기서 Provide QR코드 APK에서 QR코드를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좀 빠져나가서 어디 갔냐. 앱인벤터 AI 컴패니언이란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전문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냐? 여기 있네요. 아직 QR코드가 화면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95% 오케이. 좀 빠르네. 오늘은 다들 집에서 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QR코드가 올라오겠죠. QR코드가 올라왔고요. 그럼 AI 컴패니언을 실행시키면 내 스마트폰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오고요. QR코드를 누르게 되면 얘가 스캔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읽었네요. 읽었으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나오겠죠.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하고 다운로드가 되면 저장됐다고 나오죠. 그때 쓸어 내려서 이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설치. 그리고 열기 누르면 QR코드는 됐죠. 그러면 내 폰 어디 갔냐.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키자마자 동작하는 거 아닙니다. 꼭 커넥트를 눌러 가지고 내 블루투스를 찾아 주어야 되는 거고요. 혹시 이게 했는데도 안 된 경우는 이 폰에 블루투스가 죽어 있는 경우 연결이 오래되거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서로 동작하고자 할 때는 여기 방향 센서로 마우스 선택이 되죠. 이때는 이게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 점 알고 있고요. 또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디스커넥트 시키고 종료하는 게 좋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동작하게 되면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이카, 내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내 스마트폰에 설정하고 블루투스 연결까지 점검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번에는 블루투스의 동작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의 동작. 블루투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앱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갔나? 예, 카메라를 찾아보고요. 예, 카메라를 찾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앱을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앱을 연결시키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앱이 연결이 되면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른 폰에서 합니다. 카메라에 있는 이 폰을 쓰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블루투스를 부르니까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직 연결 페어링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잠깐만요. 예, 먼저 블루투스를 내 다른 폰에서 설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터미널 창에 요거는 습관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터미널 창을 열어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예, 내가 블루투스 활성화 시켰고요. 앱에서 한번 접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앱에서 접속이 들어가면 메시지 창에 저렇게 커넥트 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현재 상태를 이 시리얼 모니터로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페어링이 되면 이 불이 깜빡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라이트 누르면 이렇게 R자가 날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전달된 메시지죠.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이쪽이 아니었구나. 왼쪽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요 바퀴 보라는 겁니다. 왼쪽. 예, 도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도는 걸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레프트 라이트, 지금 USB가 연결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퀴는 연결하지 않았죠? 바퀴 빼놨습니다. 이렇게 바퀴 따로. 바퀴 연결하면 바로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왼쪽 누를 때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 레프트를 누르게 되면 어느 바퀴가 돌아야 되죠? 즉 이거에서 이 자동차에서 앞뒤의 구분은 이 앞에 큰 바퀴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앞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이고 또 끊겼네. 큰 바퀴가 있는 쪽이 앞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른 거에 따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건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DC잭이 지금 비어 있죠. 건전지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건전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USB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진하면 저렇게 여기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센서를 켜놓고 하게 되면 지금 저 S가 계속 나오고 레프트가 계속 나오죠. 센서를 했을 경우는 스톱되는 명령이 날아가질 않습니다. S가 나온 거는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수평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 센서를 이렇게 딱 키게 되면 키고서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이면 L, 이렇게 들면은 라이트가 날아가고 앞을 들면은 이렇게 들면은 빼, 이렇게 하면 움직이죠.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센서로 할 때는 계속 데이터가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센서를 꺼버리면 스톱이 되고요. 이럴 때 시리얼 모니터 볼 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출력 지우개 한번 누르면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작을 하다가 내가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디스커넥트 눌러갖고 연결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디스커넥트 여기 디스크라고 나오고 석세스, 레디, 페어러블 연결이 가능하다 나오면서 블루투스 보드의 불은 다시 또 깜빡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또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됐다는 메시지 나오고 블루투스 불은 가만히 있습니다. 요걸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이렇게 종료시켜 버리게 되면 그러면 블루투스에서는 연결된 상태로 계속 끊기는구나. 종료되도록 집어넣어서 그런 겁니다. 가끔 가다가 잘못해서 이 USB 전원 이 건전지를 쓸 때 전류가 부족하면 그냥 끊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또 죽었네. 그냥 끊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블루투스가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블루투스가 서버가 되고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진짜 죽어버린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연결된 것이 없는데 블루투스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USB를 한번 뺐다가 껴주면 전원이 제거되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재부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연결해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진, 후진 또는 좌회전, 우회전 모타 동작하는 걸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죠? 아까 우리 아두이노에서 오른쪽 왼쪽 돌 때 보면 왼쪽으로 갈 때는 75%의 힘이 있죠. 그래서 왼쪽 보면 잠깐 보자. 네, 왼쪽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예, 아직 블루투스 연결 안 돼 있죠? 예, 페어 어디 갔냐? 그때 이거 보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다시 연결 때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걸 닫고서 다시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주세요. 그럼 스타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라이트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약하죠? 레프트 하면 좀 빨리 누르고 전진하면 훨씬 빨라집니다. 예, 전진 후진이 100%의 힘이고요. 라이트가 25%, 레프트가 75%의 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건 이렇게 일부러 PWM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을 알고 모터의 동작이 맞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제대로 설정을 했는데 모터가 거꾸로 돈다 이럴 때는 여기 모터 드라이버 연결된 요 핀들 있죠? 이게 앞으로 돈다 뒤로 돈다 그럼 요 선만 바꿔주면 돼요. 요것만 서로 바꿔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게 내가 이걸 바꾸기 싫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요 핀을 바꿔도 됩니다. 또는 이 밑에서 명령을 바꿔도 됩니다. 이런 게 요즘에 이야기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재우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또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의 동작을 사용자가 마음이 변해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 기계를 만든 사람은 그걸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아두이노라는 아두이노 보드를 쓰고 요 속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런 사용자 요구 또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만 바꿔주게 되면 전체적인 제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쉽고 간단하게 새롭게 리뉴얼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새로운 제품 만들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 때 조금 복잡한 거 만들 때 얘기겠죠. 그럴 때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그걸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IoT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IoT는 이런 장치에 인터넷과 연결이 된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통신과 연결이 된답니다. 상징적으로 인터넷이란 표현을 쓴 거고 무선으로 유선으로 연결이 된 장치에 프로세서가 달려서 스스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면 그건 다 IoT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것도 IoT 장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터의 동작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천천히 하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VCC 그라운드 연결 잘 하고요. 초보자가 할 때 간혹가다 잘못 연결한 거 많거든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블루투스 연결된 2번, 3번 핀 맞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맞으면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터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VCC 그라운드가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고 그럴 때 불이 들어오고요.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연결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다 했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소켓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접속이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만져주면 흔들어주거나 다시 한번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USB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USB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여러분한테 중국산 건전지를 물론 저렴한 걸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어디 갔어요? 이 건전지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출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요. 안 되는 거 보여주기 좀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터를 여기다가. 지금 건전지로 연결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산이 잘 안 돼서 듀라셀로 연결을 했거든요. 이제 중국산만 아니면 다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다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좌회전, 우회전, 회전, 밖에 도는 거 보이죠? 여기도 좌회전. 근데 이게
아마 여분에 가진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전진할 때 불이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듀라셀은 출력이 좋아서 되는데 바꿔볼게요. 예, 연결을 지금 중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브루투스 불 들어온 것도 약하고 아두이노도 불이 좀 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다시 페어링 시켜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터미널 창 열어놓고 메시지 나오는 것도 보면서 할게요. 아, 연결도 끊겼네요. 전원이 끊겨서 그런지. 예, 연결된 두 개나 있네. 아씨, 왜 이래? 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뭐 연결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원을 완전히 제거했다가 예, 다시 연결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구나. 예, 업로드 시켜보죠. 예, 건전지를 업로드 이런 거 문제 없습니다. 아, 문제가 된 거는 아마 이 툴이 포트가 왜 이렇게 됐냐. 예, 얘가 좀 속썩이네.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깜빡이네요. 이 전원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USB는 통신 때문에 그러는데 설명을 잘못했네요. 지금 내가 전원이 약한 걸 알기 위해서 USB를 끊었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전원 바깥 끼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정맞게 불이 깜빡이고 있는데 예,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동작을 안 하네. 전원이 약해서 이러거든요. 다시 한번 건전지 또 바꿔보겠습니다. 건전지가 한번 연결되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쉽게 빼주는 게 좋고요.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까도 훨씬 좋네. 상태가. 연결 끊고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꺼졌어요. 이게 좀 그러네. 예, 블루투스가 연결돼서 불이 깜빡이질 않죠. 켜져 있는 겁니다. 예, 전원이 약해서 아예 동작을 안 해버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여간 사용하다가 그 USB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USB가 안 되고 건전지를 써서 할 경우 이렇게 전원이 딸려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꼭 사용할 때 USB로 이렇게 연결하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램프의 불빛이 벌써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커넥터 커넥트 시키고 USB를 연결했으니까 모니터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페어링 시키고 그럼 이제 동작하는 게 보이죠. 신호가 가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불이 깜빡입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통신 될 때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확인하고 내가 기말 과제에다는 이걸 갖다 동영상을 찍어서 제시하는 것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사용되는 건전지를 지금 갖고 있는 중국산을 그대로 쓸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인데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러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발생돼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9V 건전지를 2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V 건전지 2개. 친구가 옆에 있으면 선을 끊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끊은 다음에 선을 빨간 것끼리 다 연결하고 검정색끼리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병렬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1.5V 건전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5V 건전지를 4개를 연결해서 선 끊어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아마 이거는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미안하지만 사용하는 건전지를 중국산 쓰지 말고요. 중국산을 할 때는 화면 색상이 좀 작네요. 이런 식으로 2개를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하면 아주 안전하게 잘 돌고요. 안 될 때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국내산이나 이렇게 유명 브랜드의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돕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경우는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이거를 빌려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강한 건전지들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찍을 때 다 내가 이걸 주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와가지고 이 건전지를 빌려서 아두이노에 연결시킨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좀 문제로 발생됐던 건데, 사용하는 건전지 요 중국산 얘가 좀 속을 썩여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터, 이 노란색 모터가 보통 한 200mAh 정도의 전기를 잡아 먹습니다. 작을 때는 뭐 70mA 쓴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전지가 제공되는 거는 200에서 한 300mA의 전기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보통. 근데 이 중국산이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뭐 스위스 모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밀리터리로 되어 있는 건전지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 제품이나 듀라셀 제품을 쓰게 되면 또 에너자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쓰면 안정적으로 한 300에서 400mA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터 두 개가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노란색 모터 같은 경우는 최소 70mA에서 약 250mA까지의 전기를 요구하거든요. 그 자료가 어딨더라? 어제 테스팅을 좀 했는데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요건지 이게 지금 제가 지급된 거 스위스 밀러터리하고 그건데 이렇게 된 걸 쓸 때는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듀라셀이나 국내산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1.5V 4개 또는 8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친구는 학교로 오면 내가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하면 이 모터는 기본적으로 3V에서 12V까지의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70mA에서 약 250mA의 전기를 요구하는데 최대로 돌 때 250mA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5V, 4.5V 이거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1.2까지도 땡겨 쓰게 되는데 이 모터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하나당 0.8A를 공급을 합니다. 800mA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건전지 얘가 속을 썩이는 거거든요. 얘가 한 300-400mA가 나오는데 얘가 동시에 250mA를 확 잡아당기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300-400이 나오면 나누어서 한 200mA로 해서 동작이 되는데 어느 한 놈이 250을 확 당겨 먹고 이 건전지가 한 300mA에서 50mA가 공급되게 된다고 하면은 최소 70mA의 전기가 있어야 모터가 도는데 50mA만 남으니까 돌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 품질이 꼬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막판에 몇몇 학생들이 미리 써보고서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라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용하기 바라고요.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장비를 잘 고려해서 연결시켜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안 되면 제가 학교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편한 시간에 방문해서 건전지를 빌려서 하든지 문제점을 내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연결은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아두이노하고 FRAM을 제작해서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건전지가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 했죠. 그 중국산 건전지의 출력이 약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때 움직임이 좀 불안합니다. USB를 연결해 놓고 테스팅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USB 제거하고 그리고 건전지 연결했을 때 동작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기말 과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